이번에는 교재 297쪽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게 되면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들을 입력하시는 전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메인 매출 전표 화면을 띄웠을 때 위쪽 화면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리고 아래 하단 부위에는 일반 전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실행하셔서 화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전표 입력이 있고, 그 밑에 첫 번째가 일반 전표 입력,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입력되는 게 날짜입니다. 일반 전표와 마찬가지로 날짜를 1월 이렇게 월별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또는 1월 15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일자를 검색해서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날짜 옆에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특정한 기간에 대한 내역을 모두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특정한 날짜를 입력하시게 되시면, 예를 들어 1월 15일 유형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프로그램 하단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교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298쪽. 먼저 유형은 물건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 거래 유형과 물건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했을 때 발생하는 매입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별로, 그 다음에 부가세율별로 자세하게 유형들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증빙 서류에서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증빙 서류가 세금 계산서입니다. 예전에는 세금 계산서만 증빙 서류로 인정해줬지만 이후에는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신용카드 결제받고 만들어진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이 증빙 서류들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도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증빙 서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 서류들은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세 번째 현금 영수증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빙 서류들로 구분을 해줬다면 이제 부가세율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10%로 과세가 될 거고요. 수출과 관련되었다 그러면은 부가세가 0%, 영세율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면세, 농, 숲, 축, 임산물, 미가공된 식품이라든지 도서, 꽃, 한우 선물 세트, 이러한 아이들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거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인지 0%인지 부가세가 없는 면세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구분해 보면 가장 첫 번째 증빙 서류인 세금 계산서. 부가세가 10%인 물건을 거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10일 과세. 물건을 수출했는데 부가세가 0%가 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12번의 영세. 면세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13번의 면세라고 구분을 해줍니다. 카드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했는데 부가세가 10%짜리인 물건을 판매했다 하게 되면 17번에 카드 과세, 카과 선택해 주시고, 부가세가 없는 면세 물품의 거래를 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18번에 카드 면세, 카면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하고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줬다 라고 하게 되면 19번에 카드 영세, 카영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부가세가 10% 과세가 되는 물건을 매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줬다. 그러면은 22번의 현금 과세, 현과. 물건을
면세 물건을 매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23번에 현금 면세. 마지막 영세율 물건을 매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24번에 현금 영세, 현영 유형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유형을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유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1번에 나와 있는 전자. 자, 이 유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번에 있는 면건이라고 하는 유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간이가세자 매출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15간이. 자, 이 유형도 저희 회계 1급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출 유형 중에 남은 유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현금영수증,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지만 매출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소비자한테 직접 매출을 한다거나 간주 공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 과세인 매출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14번의 건별이라고 하는 유형을 사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부가세가 0%인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는 한글로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직접 수출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6번의 수출이라고 하는 유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과 수량과 단가는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거래라든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에는 저희가 편의상 계정 과목이나 이런 걸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분계 입력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매출하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부가세는 자동으로 10%일 때는 10%, 0%나 면세일 때는 빈칸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만 잘 입력해 주시고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부가세는 자동으로 입력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거래처들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했듯이 두 글자를 검색하시면 거래처를 입력하실 수 있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인지의 유무에 따라 전자이면 1번, 전자가 아니면 0번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분계 항목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301쪽에 분계가 없으면 0번, 현금거래이면 1번, 외상거래이면 2번, 그 외에 혼합거래이면 3번, 카드거래이면 4번, 추가 항목이면 5번, 분계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항목들은 혹시나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혼합 3번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카드 거래만 있을 때 카드 4번을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적요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적요는 프로그램 위쪽에는 내용이 없고 하단에 분계 입력하실 때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적요 입력은 생략하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지만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경우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